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준호입니다. 제가 주말 동안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일요일 날 저녁 늦게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좀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 이제 내일부터 이제 흐름들을 우리가 좀 봐야겠죠.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될까? 상승이 나올까? 아니면 하락이 나올까? 그리고 단기적인 상승, 그리고 중장기적인 흐름들까지 우리가 앞으로 이 시나리오 전략을 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좀 제가 또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좀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고,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건 맥점이죠. 이 매도를 내가 어디서 해야 될까? 그리고 또 매수를 하고 내가 신규로 또 들어가고 싶거나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또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남신약 재심사 신청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 HLB 그룹 공식 블로그에 지금 게시가 되었죠. 9월 21일 날 오후 8시 48분에 게시가 되었었고요. 내용을 좀 더 보면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일에 FDA 신약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FDA는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를 했다. 그래서 현재 이런 NDA와 BLA를 위한 서류 제출이 간단치 않은 분량임에도 이런 빠른 제출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해왔으며, 목표한 일정대로 신청서 제출을 완료함으로써 신약 허가, 본 심사도 다시 궤도에 오르게 됐다라고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서제약과의 이런 CMC에 대한 완결성을 크게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요. 그리고 이번 제출 서류에서는 지난 5월에 이 미국 종양학회에서 발표된 역대 최장의 환자 생존 기간 데이터도 추가 반영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내용들은 결국 이 신청을 하고 나서 2주 내로, 빠르면 2주, 늦어도 4주 내로 아마 이게 클래스 1일지 혹은 클래스 2일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클래스 1이 된다라고 하면 11월 내로 FDA 승인 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이고요. 만약 클래스 2라고 하면 뭐예요? 내년 3월이죠. 내년 3월 정도에 FDA 승인 여부가 날 텐데, 이 클래스 1이냐, 이 클래스 2냐에 대해서 앞으로 또 주가의 방향이 또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3상 임상을 직접 수행을 하고 성공적으로 종료하는 것, 그리고 이 FDA에 허가 신청을 하는 것, 이렇게 모든 걸 동시에 하는 게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순탄치 않았던 것에 대해서 주주님들께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한다. 이렇게 또 저희는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좋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더 기대를 해봐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가라는 건 결국 뭐예요? 영원한 상승은 없다라는 거. 상승은 없다. 그러면 우린 어디에선가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겨 나가셔야겠죠. 그리고 이 매도를 내가 또 어디서 해야 될지 사실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과연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 이런 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좀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운영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도 여러분들께 일정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또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이런 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영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꼭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이건 좀 잘 체크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은 현재 구간을 보면요. 이 삼각 수렴 형태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삼각 수렴 형태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이 삼각 수렴을 돌파를 할 확률이 대략 저는 8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신청에 대한 내용이 떴던 안 떴던 상관없이 이 차트에 대한 모양만 보더라도 이 상승으로 나올 확률이 80% 이상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삼각 수렴 형태가 나왔었고,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쵸.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현재 이 구간에서 전 고점에 대한 부분만 뚫어준다라고 하면
아마 여기에 대한 수급은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루 동안 만약 급등락이 반복을 하고 또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더라도요. 저는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이 클래스 1일지 클래스 2일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어느 구간에서 고점 신호가 뜨고 내가 여기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야, FDA 승인이 나기도 전에 왜 매도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국에 클래스 1이다, 클래스 2다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되면 뭐 주가는 변동폭이 꽤 크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FDA 승인이라는 것에 대한 재료의 공백이라는 게 생겨요. 공백. 그쵸? 이 공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 공백 기간 동안 과연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고점 신호를 제가 어떻게 파악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겠죠. 자, 고점 신호를 내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고점 신호가 나오면 나는 또 비중을 얼마나 두고 매도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저는 적어도 50% 이상은 일단은 우리가 비중 관리를 통한 매도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최근에 이 시장 글로벌 시장을 보면은 금리 인하가 B컷이 나왔었고 B컷에 대한 금리 인하가 아마도 앞으로의 이런 주가 우리나라 지수의 흐름을 상당히 또 크게 나타낼 텐데 이게 상승이 나오던 하락이 나오던 그게 변동폭이 꽤 크게 나올 텐데 자, 그런 흐름은 아마 재료의 공백이 생기는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 HLB도 어쩔 수 없는 지수가 상승을 하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하락을 하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고점 신호라는 건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봐야 합니다. 고점 신호는 첫 번째로 기술적 분석에 의한 우리가 고점 신호를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급의 주체가 누가 빠져나가고 누가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시장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는 대략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지표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가장 많이 보고 확률이 높은 기법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이 HLB를 그때 이 매수 타점이죠. 매수 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한가 2번 갔을 때, 이렇게 하한가 2번 맞았을 때, 만약에 HLB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선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좀 크게 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RSI라는 이 상대 강도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과매도 구간, 이 매도가 너무나 과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한 포인트가 이 중심 하단선까지 이탈을 하고 20포인트 밑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HLB의 역사적인 흐름을 볼 때 이렇게 20포인트 아래까지 떨어졌던 적이 딱 한 번, 2021년도에 한 번, 그리고 2019년도에 한 번 이렇게 있었네요. 자, 2019년도 한번 볼까요?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주가의 가격은 하락을 했는데, 현재 이런 지표에 대한 부분 있죠? 이 지표에 대한 부분은 올라갔어요. 네. 주가의 가격은 하락을 했는데, 이 지표에 대한 포인트는 올라갔다. 우리는 이런 걸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실하게 뜨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때는 상승 다이버전스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한번 19포인트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담아 나가 볼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고점 신호도 마찬가지예요. 자, 고점 신호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자, 좀 주봉으로 여러분들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락 다이버전스. 자, 볼게요. 지금 이렇게 고점이 떴었던 이런 구간들에서 더 지표에 대한 부분이 내려가고 있고, 이 고점이 언제 떴어요? 이때 떴잖아요. 주가의 가격은 상승했지만 지표는 하락했습니다. 이게 과매수 구간이죠. 매수가 너무 과하게 나오는 구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 포인트가 80포인트 이상만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과매수 구간으로 불립니다. 이런 구간에서부터는 우리는 이런 타점을
고점 신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일단은 인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때 여기에 대한 타점이 뭐 80% 이상 과매수 구간이 나올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HLB를 1시간 봉으로 좀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봉으로 보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서 분명 과매수 구간이 나올 거거든요. 이 과매수에 대한 저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기다릴 거예요. 가격은 높아졌지만 이 지표가 하락을 하는 그 포인트, 제가 그 포인트가 나올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왜냐? 무조건 매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때 매도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시장이 빠지는 어쨌든 조정은 한 번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여기에서 다시 이런 눌림목자리에 대한 상승 신호를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또 타점을 잡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좀 더 시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먼저 저와 제가 이런 타점들을 이런 기술적 지표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저 박프로에게 좀 더 앞으로 이런 타점들을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010-2011-9671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다들 영상 잘 시청하시고 있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HLB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확실한 맥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매도 타점이나 매수 타점을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높은 확률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끌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부터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이 영상을 만약에 내일 오전에 보신다라고 하면 장 열리기 전에라도 혹은 장이 열리더라도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커뮤니티를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이런 타점들을 우리 구독자분들 문자로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HLB 저와 함께 이끌어 나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국 이 금리 인하가 이 HLB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빅컷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다우존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고 나스닥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흐름들이 이어져 나갈까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자, 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렇게 예전에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걸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인하를 할 때 금리 인하가 되면은 지수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지수가 살짝 소폭 반등 후에 지수가 하락,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지금부터 HLB가 상승을 하고 이러한 재료의 공백이 뜰 때는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HLB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아마 딱 그 클래스 1이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클래스 1이 뜰 거라고 생각하고 클래스 1이 뜨고 나서 앞으로 FDA 승인이 되냐 안 되냐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또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들 무조건 계속 올라간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항상 100% 믿어왔었던 이 시기에도 이렇게 하한가 2번을 맞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생각을 하면서 끌고 가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 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제가 또 그 11월 대선이 있잖아요. 이 대선, 이게 미국 대선이 있는데 이 미국 대선에서 지금 이 후보자들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나라 이 테마 종목들이 상당히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승 시그널이 나오는 그리고 나오기 직전인 이런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업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런 정보들 꼭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너무 늦은 시간이네요. 여러분들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주말간 비가 오면서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그리고 기온차, 일교차 크니까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안전 항상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